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우울증 환자한테 사용하죠. 근데 FDA에서 승인받은 우울증 약들의 상당 부분은 네.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내용에 자살이라는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예.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우울증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다른 질환이에요. 네, 그렇다면 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선생님, 양극성 장애, 조울증, 조증, 우울증 두 개 다 나타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서는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렇게 크게 파도 치듯이 조증으로 떴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우울증으로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조증이 올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이게 교차로 계속 꼭 왔다 갔다 교차하는 건 하는 아니에요. 살짝 좋아졌다가 한동안 잘 지내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우울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딱 흐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측이 될 수 네. 있다면 참 치료할 때도 그러니까요. 편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예측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흐름은 네. 뭘로 치환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에너지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조증기에는요, 에너지가 높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의욕, 그리고 수면, 행동, 그리고 어떤 소비의 행태, 행동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생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가 다 높은 방향으로 가요. 즉, 조증기에는 자신감도 커지고요. 네. 뭔가 기분도 고양돼 있고 제스처도 커질 수 있고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행동 같은 것들도 과해져서 막 사업을 막 벌리신다거나, 예, 쇼핑을 어마무시하게 한다거나, 네. 예,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거의 밤을 새고 일해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또 일을 할 피곤하지 수가 않고. 있고, 예. 네. 또 생각 자체도 되게 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의 과정도 비약이 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 내용 역시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심해지면 이제 과대망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듯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의욕이나 수면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조증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반면에 네. 이제 우울기 때는 조증기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의욕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되게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활동이나 말하는 것도 역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나가기 싫어지고 말수도 부쩍 줄어들고, 예. 그리고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낮에도 계속 잘 수도 있고요. 밤에도 낮에도 자다 깨다 하는 식으로 우울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안에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내용 역시도 자기를 비하하는, 예,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울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 거죠.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대해서 혹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이미지를 찾아보시면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가면과 울고 있는 가면을 동시에 이렇게 딱 내놓는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조금 조울증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약간 조증일 때 이렇게 사업들 벌리기도 하고 쇼핑도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울기가 찾아왔을 때 그쵸. 조증 때 벌려놨던 일들을 수습을 어떻게 못해요. 해요? 수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우울장애보다 어떤 증상의 강도나 자살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조울증에서 더 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기. 그쵸. 그리고 우울장애에서도 우울증이라고 하죠. 증상은 다 우울한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우울 장애일지 혹은 양극성 장애 조울증일지를 감별하기가 힘들 그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뭐 분명한 포인트는 아닌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기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요 우울 장애는 조금은 더 중년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청소년에서의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 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성 장애 조울증은 기분이 큰 파도를 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유독 가을이나 겨울이 되거나 혹은 봄이 되거나 하면은 심하게 우울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계절성 우울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우울 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를 조금 더 시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가족 중에 양극성 장애, 특히 조증이나 경조증에 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가 있으셨거나 본인께서 혹시 과거에 조증이나 경조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또 양극성 장애의 우울증을 좀 더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우울증. 우울증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우울증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우울증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경조증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우울증을 계속 반복하신다면 그거 역시도 일반적인 우울 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를 조금은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서 파악하는 부분이지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제 좀 경증이 조증이 되고 언제 우울증이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은. 그렇죠.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물론 큰 흐름들은 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조증으로 갈지 우울증으로 갈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마다도 다 다르고 뭐 이렇게 그렇죠. 패턴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약을 조절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진료를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어떤 증상의 변동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 혹은 깔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라는 거를 같이 캐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교차점이 존재하나요? 뭐. 그러니까 바로 같이 툭 하고 나타나기도 뛰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요. 약간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들을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혼재성 사파라 그래서 우울기와 조증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훨씬 더 증상이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바뀌고 이런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않고요. 기본적으로 네. 기분이나 생각은 다 부정적인 방향이에요. 우울증기인데 에너지만 높아져 있는 상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행동도 과하고 말도 많고 짜증도 쉽게 내고 충동성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또 우울증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혼재성 사파를 의심해 보기도 하고요. 드물게 혼재성 사파는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우울증 환자한테 사용하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FDA에서 승인받은 우울증 약들의 상당 부분은 약 허가사항 뒤에 이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내용에 자살이라는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위험성에 자살이 들어간다고? 그 이유는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우울증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다른 질환이에요.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 때 일반적인 우울증 약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도의 폭을 급격하게 강화시키고 혼재성 사파로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이제 우울증 약 뒤에 예. 부작용이나 위험성으로 자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예. 그렇다면 보통 환자들은 뭐 그런 조증인 경우에 병원을 많이 찾나요? 아니면 우울증인 경우에 이렇게 병원을 처음 찾게 되나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한 조증은요, 혼자서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아. 왜냐하면 본인은 이 모든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도 차 있고 자기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고 의욕이나 자신감도 과도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게 좀 심해져서 본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할 정도의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네. 당연히 입원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본인이 병원에 오려고 하지 잘 않으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조울증, 그 우울증과 조울증은 확실히 다른 네.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